나중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429번부터 볼게요. 429번에. 자, 지금 R로 부족한 2차 함수 있고, 자, 2차 함수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인데 뭐 인수분해 되니까 x절편도 찾아야 되니 그냥 빨리 인수분해해서 먼저 표현해놓고 가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식. 자, 이 2차 함수가 지금 y축과 만나는 지점을 a라고 했고 x축과 만나는 두 지점을 각각 b랑 c로 잡았는데, 자, 거기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때 이 2차 함수이었던 점 P가 A, B라고 표현되는데 이 점 P가 A에서부터 C까지 요 사이의 범위를 움직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P가 곡선 위의 점인데 A와 C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우리한테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가지는 함수, 이 식의 값에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최대 최소의 식을 보니까 변수가 두 개인 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다. 그죠? 그럼 변수가 두 개인 식에서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변수를 줄일 수 있을까?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A, B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자, B라는 문자가 굳이 B로 표현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y좌표는 결국 x좌표가 a인 지점에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자, b는 그대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 그럼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니까, 자, 이러한 식의 지금 최대와 최소의 관찰은, 자, 문자 종류를 줄이면서 b 대신에 이 2차식이 들어가면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에다가, 자, 다시 3을 더한 식의 값의 최대 최소니까 결국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자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A의 범위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수야. 점 P가 A에서 C까지 움직인대요. 그럼 이때 이 스몰 a가 가지는 P의 X좌표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치, 2보다 작거나 같겠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유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유는? 아니, 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너 혹시 자꾸 왜 칠판의 문제를 보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이보다 잠깐 나타나야 돼? 자, P가 어디와 어디 사이를?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럼 A에서부터 C까지면 이 P가 가질 수 있는 X좌표는 A의 X좌표인 0에서부터 C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C의 X좌표는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B의 X좌표는 1이고 C의 X좌표는 2가 될 거라서, 자, A 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지. 자, 잠깐만, 여기 사인지 아닌지 좀 중요하네. 까지라고 돼 있어요. A와 C 사이가 아니라 A에서 C까지. 잠깐만, 쌤은 요 표현이랑 A와 C 사이, 요 표현의 차이를 조금 두고 갈 건데, 우리가 누구누구 사이라고 하면 경계는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쌤과 지윤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누가 있지? 현진이가 있는 거지. 그지? 쌤과 지윤이 사이에 쌤이랑 지윤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띨띨하잖아. 그지? 그래서 사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그 경계에 있는 값들은 표현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면 얘는 등호가 포함된 개념인 거야. 자, 왜냐면, 자, 0에서 5까지 누구도 포함되고 0도 포함되고 5도 포함되는 거지. 그치? 0에서 5까지 정줄 세라고 하면 0, 1, 2, 3, 4, 5 이렇게 6개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무엇에서 무엇까지는 등호가 포함된 개념이고,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쌤이 여기 A 값이 0과 2에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때 무엇에서 무엇까지인지 무엇과 무엇 사이인지를 지금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했던 거야. 알겠죠? 자, 마무리하러 갑시다.
어쨌든 이 범위에서 우리는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관찰해야 되니까 자, 계산하러 갈 건데 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되니 자 얘는 R을 볼록한 2차 함수고 자 대칭 축의 값이 a는 1인 곳에 있으니까 자 빵부터 2까지면 이렇게 0이랑 2에서 같은 함수 값을 가지면서 그림이 요만치만 그려지겠네 그래프가 됐죠? 자 해서 1에서 최소가 생기니까 자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자 1 빼기 2 더하기 5 해서 자 4라는 최소를 가지고 최대값은 0 집어넣으면 가장 편하니까 자 그대로 5라는 값이 우리 함수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보자 이 말입니다 됐나요? 끝. 자 어렵지 않은 상태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430번 보봅시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x에 자, 플러스 3a 더하기 9 이렇게 함수식이 나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y축과 만나는 점 c x축과 만나는 점들 a와 b라고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자, 단 a 값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a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표현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경계의 점의 좌표를 알아야 우리가 밑변과 높이의 곱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c의 좌표부터 구하면 얘는 현재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 0을 넣으면서 만들어지는 식의 값이 3a 더하기 9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그래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3a 더하기 9가 양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림이 없는 문제도 있거든. 이렇게 그림이 없이 설명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림 그릴 때 이 y절편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하면서 그려야 돼, 이제. 왜냐면 길이를 표현할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3a 더하기 9가 이러한 a 값 범위에서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양의 함수값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그대로 3a 플러스 9가 된다는 생각이네. 자, 그럼 이제 a와 b 사이의 거리 찾아야 되니까 이 이차함수 x 절편 찾아야 되고 그럼 y좌표 0인 지점이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자, a 더하기 6x 더하기 자, 3a 더하기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다. 그치? 자, 인수분해 되는지 볼 건데 최고 차항계수 1이니까 1, 1 주고 나면 자, 대각선 곱해가지고 계산한 값이 요 놈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수함 덩어리가 두 식의 곱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자, 3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누가 봐도 3에다가 a 플러스 3을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을 거고 뭐야? 그럼 3이랑 a 더하기 3 더하면 딱 a 더하기 6이 되네? 그럼 요 자리에 3이랑 a 더하기 3이 자, 나뉘어지면서 그대로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게 맞다 이 생각이죠. 자, 해서 우리 인수분해된 2차 방정식이 x-3 곱하기 x-a-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결론 우리 x좌표의 x의 좌표는 x절편의 좌표는 x는 3이거나 x가 a 더하기 3이 되면 되거든. 자, 여기도 질문 하나 더 해봅시다. 3이 클까요? a 더하기 3이 클까요? 현진아 3이 더 커요? 이유는? a가 무슨 수라서? 음수라서. 그치. 똑같은 3에다가 얘는 음수를 못한 거니까 크기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가 좀 더 작은 값이고 3이 더 큰 값이겠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현재 이 a의 x좌표가 좀 더 작은 값인 a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이 b의 x좌표가 3이 된다 이 생각인 거지. 자, 1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밑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밑변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b에서 a의 좌표를 빼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다. 그쵸? 그럼 큰 거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3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니까 이게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라는 길이로 작성되는 게 맞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마이너스 a 있으면 길이가 어떻게 음수가 돼요? 이거 음수가 아니죠.
A가 자체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가 오히려 양수 표현인 거지. 그럼 흔히 하는 실수는 뭐야?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절편 나오고 나면 위치 관계 고민하지 않고 A 더하기 3이랑 3이라고? 그럼 왠지 A 더하기 3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요 사이 거리를 A로 두고 틀린다 이런 생각인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표현하는 함수를 자, 식을 구해보면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자, 요거랑 요거 곱하고 자,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자, 2분의 1에다가 3a 플러스 9 곱하고 다시 마이너스 a 곱해지는 상태라서 자, 3이랑 마이너스 묶여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3 묶어낼 거고 자, 요 식에서는 a 더하기 3이 남고 여기서는 그냥 a가 남으면 되니까 자, 절편이 정해진 a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네. 그치? 자, 그래서 얘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구하면 스르륵 해서 x 절편이 a축에 대한 절편이 자, 마이너스 3이랑 자, 0이 나오기 때문에 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 얘기고 현재 나의 a 값이 마이너스 2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상과 0의 가운데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을 거라서 그보다 조금 더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자, 요만치 그림이 그려진다 이 생각인 거지. 끝! 자, 그래서 A에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서 최대값 구하시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잘 정리하시고 길이 표현할 때 항상 좌표와 그 다음에 부호, 위치 관계들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세세하게 하고 430번 마무리할게요.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짧게 정리하시고 그동안 431번 적어보자. 적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2차 함수식 아래로 볼록하게 y는 x제곱 플러스이니까 얘 꼭지점 좌표는 0,2인 상태고 다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4,2예요. 아, 그럼 이 두 개 꼭지점에 현재 높이도 이렇게 똑같은 상태라는 거. 자, 그때 t 값이 0과 4 사이인 어떤 t 값이 있는데 이러한 t 값의 범위에 대해서 자, 직선 x는 t와 두 이차함수의 교점을 자, 순서대로 p랑 q라고 했어요. 자, x는 t라는 직선 그럴 건데 걔가 0과 4 사이라고 했으니까 x 좌표가 0인 거랑 4인 거는 이 두 꼭지점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으악하고 x는 t를 넣어. 그럼 여기 교점 하나가 p로 표현되고 또 다른 교점 하나를 q로 잡으면서 자, 이때 자, 어떤 도형을 만드냐면 이 a라는 점, 이차함수의 꼭지점 그 다음에 또 다른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삼각형 APQ와 삼각형 BPQ 넓이 하기래. 삼각형 APQ랑 삼각형 BPQ 뭐 어렵게 얘기하지? 이거 넓이 합이면 그냥 몇 각형이지? 사각형이지 않아? 그치? 그래서 두 삼각형 넓이 합에 최소값을 찾으라 합니다. 자, 시작해보자. 오히려 두 삼각형 넓이 합이라고 해서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삼각형 두 개 넓이에 합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치? 이 두 삼각형의 넓이하는 합은 그럼 사각형 APBQ가 될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x는 t는 지금 y축에 평행한 직선이나 그리고 a와 b를 연결한 선은 y좌표가 일정하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겠죠. 그럼 현재 우리 사각형이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각이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두 대각선이 서로 90도를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좀 손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가 A예요. 자, 여기가 B입니다. 자, 민주야, 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A, B를 이용하면
그쵸? 2분의 1 AB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 2개 곱하고 절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윤아 왜지? 왜냐고요? 네. 왜냐면은 안 들었지? 현진아 왜지? 지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대학원 두개 수직한 사각형 넓이가 2분의 1 AB가 돼. 왜? 지윤이 왜지? 알았다. 알았다. 왜죠? 그거를 삼각형 두 개로 네. 나눠서 생각하면은 네. a 곱하기 한 삼각형의 넓이가 네. a 곱하기 2분의 1 b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아 이거 반으로 나눠진다고 가정했구나. 그치? 네. 반으로 안 나눠지네. 느낌 비슷해. 민주 손 들었다. 아니 민주야 왜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어. 틀을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은 네, 바깥쪽에 그치? 대각선을 평양 사각형 틀을 만들면은 a가 이렇게 저 사각형이 되는데 저게 다 반으로 이렇게 접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바깥쪽 틀에 대각선이랑 평행선들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분명히 세로가 A고 세로가 B고 가로가 A인 사각형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면 이 직사각형을 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자 여기 S1이랑 S1 똑같고 S2, S2 똑같고 S3, S3 똑같으니까 S4, S4도 똑같을 거라서 전체 넓이의 절반만큼 가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AB 됐죠. 그럼 이제 합시다. 자 그럼 A에서 B까지 거리는 지우야 얼마일까? 4. 자 그럼 P에서 Q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P와 Q에 뭘 찾아야 될까? 그치 Y좌표를 찾아볼까? 여기 X는 T니까 P의 좌표는 그럼 T, 뭐가 돼요? T제곱 그렇지 T제곱 플러스 2. 자 그러면 여기 Q의 좌표는 T, 전개하는 게 좋겠다. 그치? 전개해 줄게. 잠깐만 너무 친절했나? 전개를 해주면 안 되죠. 저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다. 그치? 확실해? 틀린 거 없어? 됐어? 자 그럼 여기 Y좌표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그치 지우가 계속 졸고 있으니까 지우한테 계속 질문을 할게요. 눈이 감기면 대상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P에서 Q까지 성분 길이는 자 얘의 Y좌표에서 얘의 Y좌표 뺀 거기 때문에 3T제곱 더하기 자 그대로 빼는 거네. 자 1끼리 빠지면 그대로 마이너스 16T에다가 1끼리 빠지면 플러스 32가 된다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지? 자 해서 우리 사각형 넓이가 4 곱하기 요 길이하고 2분의 1까지 곱할 거니까 자, 이 길이 미리 절반해서 2배의 3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2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자 그럼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 어차피 2배는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알맹이에 있는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 최소를 찾고 마지막에 2배까지 하자 이 생각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릴 거고 그 함수식이 지금 y는 3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2 이렇게 드러나는 거네. 자 대칭축 잡으려면 완전 제곱식 쓰기가 불편하거든. 현진아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t는 얼마나 될까? 3분의 8인 이유는 뭐죠? 근계수 관계 써서 평균 내기로 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3분의 16이고 그거 절반하면 3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축이 3분의 8이 되고 내 t값을 보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기 때문에 자 0이 좀 더 멀리 있고 4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까지 됐죠. 그래서 3분의 8일 때 최소라서 3분의 8 넣습니다. 그럼 3 곱하기 9분의 64에다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3분의 8에다가 다시 플러스 32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2배까지 하겠다 이 생각이죠.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똑똑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여기 숫자 너무 크고 통분가량 숫자가 계속 커지겠죠. 그치?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습니다.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64 보이고 여기도 88에 64 보이겠다. 그치? 그럼 64로 묶어내면 얘는 3이랑 9분의 1 곱하면서 3분의 1 생길 거고 맞니? 여기서 그럼 64 꺼내면 얘가 2 곱하기 88에 64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뒤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생기겠네. 가능하죠? 자 거기에 30이 더하는 겁니다. 자 6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64 곱하면서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자 통분해주면 3분의 96 되고 자 남는 게 3분의 32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정은 틀리겠죠? 마지막에 몇 배 하기로 했지? 2배 하기로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뒤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431번이었고요. 자 437번입니다. 이제 자 스텝 3로 가죠. 터프 437. 최고차의 개수가 개수의 절대값 같은 두 이차함수 y fx랑 y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을 A랑 B라고 뒀을 때 아하 쉽지가 않구나.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때 fx랑 gx를 무조건 만족시킵니다. 가속도부터 fx에서 gx를 뺀 함수식이 마이너스 4에 그대로 x 더하기 3 그리고 x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나와있고 자 나와줬더니 자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더하기 자 g2를 했더니 자 그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때 물어보는 거 f 마이너스 1과 g 마이너스 1이라고 봐. 그치 당연히 어렵지. 필기 하나 합시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자리 잡혀야 되는데 자, 두함수의 차로 표현된 식의 작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이거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그게 한 번 한다고 연습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자,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이렇게 두 개 그려놨고 교점이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였다고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생각 우리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식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여기 아래쪽에 있는 1차 함수식 y는 mx 더하기 n을 연립했을 때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 있는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중에 그 x값이 알파랑 베타가 생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한 2차 방정식은 mx랑 n이 넘어갈 거니까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니 알파랑 베타니 이 식이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는 알아보겠어? 얘를 외우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럼 잘 봐.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해서 보면 이 위에는 2차 함수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fx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이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식도 y는 g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현재 우리가 이 풀어준 방정식은 gx가 넘어가서 빠진 거니까 이 좌변에 있는 식이 fx-gx로 작성될 수 있는 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 fx 빼기 gx는 0이란 방정식의 두 개의 의미 현재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fx라는 2차에서 gx라는 1차를 뺀다고 해도 어차피 주어진 식은 2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a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좌변의 2차식이 ax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2차 방정식일 거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 최고차항 계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 그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건데 최고차항 계수 표현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함수의 교점이 있을 때는 두 함수의 차를 이용한 요 차로 표현된 함수식을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적어볼 수 있다 이 생각인 거. 이렇게 작성했었던 그 기억이 나? 자, 연습 하나 합시다. 스르르 y는 fx였어요. 스르르 y는 gx였어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래. fx 빼기 gx는 얘를 0으로 만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2와 4인 게 눈에 보이면서, 그래서 두 함수의 차로 표현된 이 식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상태니까 k의 x-2, x-4로 작성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였던 거야. 됐니? 알아보겠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식이고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식이었어요. 저 근데 여기 교점 좌표가 1이랑 3이네요. 그럼 fx 빼기 gx의 함수식은 어떻게 작성될지 지금 마플 교과서에다가 하나 정리를 해놔 봅시다. 네. 정신 차려. 나왔어 지우? 네. 어떻게 나왔어? 얘기해봐. 3을 그쵸. 이번에 2차식에서 fx에서 gx를 빼면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2차식일 거니까 3인 2차식일 거니까, 그치? 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 빼면 그 우변의 최고차항 계수는 3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교점의 형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거니까 x-1 곱하기 x-3 이렇게 작성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보여야 돼. 반대로 얘가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이제 상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fx와 gx의 교점 x좌표가 얼마랑 얼마다? 마이너스 3과 2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가 심지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그림의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A랑 B의 위치는 기울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1인 상태로 한 칸 갈 때 한 칸 내려가는 비율로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거고, 그치? 그래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이 A와 현재 B의 X좌표들은 절대값의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의 교점인 상태니까 그림을 이제 막 그려도 상관없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A와 B를 지나고 있다면, 자, 얘랑 폭이 같은 상태로 또 어떤 이차함수는 A와 B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있으면 되는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때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얼마다라고 제시한 거냐면 2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입니다. 어쨌든 뺄셈에서 만들어지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라는 이 개수는 두 이차함수의 최고차함 개수의 차이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두 이차함수의 최고차함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편의상 fx의 최고차함 개수를 우리가 a라고 잡는다 치면 gx의 최고차함 개수는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가는 거겠네. 맞죠? 그러면 둘을 뺄셈했을 때 최고차함 개수는 몇 ax 제곱이 될 수밖에 없냐면 2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가는 식일 거고, 그럼 여기 최고차함 개수 2a가 여기 마이너스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식 요게 흰색이 지금 현재 fx가 되면서 네가 마이너스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차함수식이고, 자, 여기 아래로 볼록한 게 현재 gx가 되면서 네가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차함수식이군요 라고까지 잡아지는 겁니다. 컷 1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 정리가 돼야 되고, 자, 이거 이제 치우고 계산은 어떻게 할지 같이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계산을 이어나가 볼 건데, 그럼 여기 뒤에 최고차함 개수는 우리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로 잡았으니까 여기 뒤에 오는 식들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함수값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f-3과 g2를 더하면 5가 된대요. 왜 하필 얘일까? 잘 보세요. 아이야. F랑 G는 서로 다른 함수식이죠. 그럼 쌤이 만약에 얘가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너스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는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여기가 이제 뭐 bx 더하기 c고 여기 dx 더하기 e가 됐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무지성 얘들을 여기에 막 집어넣으면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럼 1차적으로 여기 표현된 함수값이 왜 하필 마이너스 3을 왜 하필 플러스 1일까? 이 마이너스 3과 2는 현재 두 함수의 교점 x좌표였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 f의 함수값이랑 g의 함수값은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 fx의 함수식을 이용하면 f-3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동시에 여기는 이 g라는 함수식을 이용하면 얘가 어쨌든 마이너스 3, g-3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여기가 교점이니까 이 둘의 함수값은 어떨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2에서도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는 g2로도 표현되지만 당연히 f에 2를 집어넣은 f2로도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를 굳이 서로 다른 함수값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이 되면서 f-3과 g2는 곧 f2가 되는 거니까 f2가 5가 된다. 이렇게 f에 대한 함수값의 조건으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미정계수는 이렇게 지금 하나가 나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방정식은 하나밖에 못 찾았네. 하나 더 찾아야 돼. 그럼 그 하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현재 여기 A와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1이야.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쌤은 비율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자, 내가 오른쪽으로 한 덩어리 갈 때 밑으로 한 덩어리 가는 거니까 자, 이 두 점 사이에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가 똑같다 이 말이죠. 부호는 다르고.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지금 요 사이의 가로 길이는 자, x 증가량은 2에서 마상까지 가는 거니까 마상에서 2까지 가니까 당연히 x 증가량이 플러스 5가 된다 이 생각일 거고 그럼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비율 자체가 자, y 증가량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반드시 이들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조건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에서 f의 함수값의 합이 5라고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에서 f-3이라는 함수값에서 여기 f-3이겠죠. y좌표에서 여기 f의 2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보면 그 간격도 크기가 5만큼 나야 된다는 생각인 거야. 길이는 어차피 5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자, 기울기 조건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거야. f-3 마이너스 f2가 다시 5가 된다. 이렇게까지. 그럼 함수값이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게 더해지고 빠지는 구조니까 얘 연립하자는 거고 이거 두 개 그러면 연립하게 되면 f-3은 두 개 더하면서 10인데 반으로 나눌 거니까 5가 되고 f2가 0이라는 조건이 완성되니까 자, 이를 통해서 함수식 fx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fx가 결정이 되고 나면 gx도 결정이 되겠죠. 어차피 fx에다가 gx 빼면 이건 2차식 된다 했으니까 fx 2차 함수식을 도로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필요한 계산들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됐지? 자, 이렇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문제니까 까지 하고 다음 문제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될 거 같네. 이제 원서 지원도 끝났으니까 고등학교 입시 얘기는 끝입니다. 아시겠죠? 진도를 열심히 뽑겠습니다. 알겠죠? 그만 졸라 거꾸로 내가는 거입니다. 농담같이 진짜야. 자, 해서 마풀 교과서는 끝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445번까지. 알겠죠? 그리고 라이트 쌤 뒤에 짜잘하게 남아있지 쌤 B 조금 남았죠? 그거 끝까지 해와서 다음 시간에 쌤이랑 라이트 쌤이랑 쌤 B랑 여기 마풀 교과서 완강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새로운 내용 다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공부하러 갑시다. 알겠죠? 끝! 고생했습니다.